챗 GPT로 산업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각 브랜드별 전략 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아이템과 수치를 반영한 보고서가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이렇게 워드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캠입니다. 오늘은 챗 GPT를 활용한 산업 분석 보고서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챗 GPT를 실무에서 써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에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고 포기한 적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챗 GPT를 제대로 구워 삶으면 실무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챗 GPT를 활용해서 시장이나 산업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은 기획, 전략,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에서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익혀두면 여러분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챗 GPT의 한계를 살펴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그 다음 실제로 다양한 방법을 써서 산업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한 챗 GPT 프롬프트와 GPTS 지침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로 제공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영상 보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챗 GPT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데요. 없는 이야기도 척척 지어내죠. 이게 바로 챗 GPT의 창의성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챗 GPT에게 재미있는 부업 아이디어 좀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온라인 프리랜서 활동부터 온라인 강의 제작 및 판매까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뽑아내줬습니다. 아이디어 회의할 때 챗 GPT를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어내기 능력이 때때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없는 내용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환각현상 또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실존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물어보면 챗 GPT는 그 가정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용자가 챗 GPT에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것처럼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한때 큰 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챗 GPT를 쓸 때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창의성은 최대한 활용하되 할루시네이션은 막아야 하거든요. 그럼 이 할루시네이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RAG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 검색으로 보강된 생성이라고 할 수 있죠. RAG의 핵심은 AI에게 좋은 정보를 참조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리포트 쓸 때 좋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처럼요. 이 방법을 쓰면 더 정확한 답변 혹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환각 현상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GPT에서 RAG를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검색, 두 번째는 특정 웹사이트 URL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직접 파일을 업로드해서 참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RAG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웹 검색을 활용해서 전기차 타이어 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차이점을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 웹 검색을 하지 않은 것과 웹 검색을 한 것 두 가지를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검색 없이 그냥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볼게요. 전기차 타이어 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구체적인 정보, 어떤 수치라든지 구체적인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모두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요청한 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자, 이번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기차 타이어 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출처가 나와 있고요. 어느 사이트를 검색해서 어떤 내용을 발췌했는지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내가 의도한 대로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를 잘 쓰는 방법은 답변을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전문성을 반영한 결과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프롬프트를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이번엔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챗 GPT에게 줘봤고요.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영어로 작성하게 한 뒤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 검색 결과를 하는 건 동일하지만 결과물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대로 구조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세부 항목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인데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는 다운로드 링크로 모두 제공했으니 여러분들이 템플릿처럼 수정하셔서 쓸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챗GPT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 놀이를 조금 해줬습니다. 산업분석 전문가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정의해줬고, 가장 중요한 오브젝티브, 챗GPT에게 목표를 준 것입니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건데 어떤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고 구조화해서 작성해라, 영어로 작성해라. 먼저 영어로 작성하라고 한 것은 영어로 결과물을 출력했을 때 최대 출력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영어로 먼저 작성을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글 보고서이지만 훨씬 더 풍부하게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복붙해서 쓰셨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챗GPT는 기본적으로 최대 10개까지만 검색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을 무시하고 더 많이 검색하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 건데, 이게 100% 반영되진 않지만 이걸 넣지 않았을 때보다 이걸 넣었을 때 훨씬 더 많은 페이지를 참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밑에는 보고서 형식을 넣어주고, 맨 아래에 분석 타겟 전기차 타이어라고 넣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산업을 찾아보고 싶을 때 분석 타겟에 키워드만 바꿔서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 프롬프트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텐데요. GPTS를 활용해서 이 프롬프트를 GPTS에 넣어두면 매번 이 긴 프롬프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분석하고 싶은 산업명만 입력하면 비슷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GPTS를 만드는 방법은 위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빠르게 시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PTS 설정을 해줬고요. 이름과 설명과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이 지침에 아까 활용했던 프롬프트와 거의 유사한 지침을 넣어두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로 이 GPTS 지침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복붙해가지고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해주시고, 방금 제가 만든 GPTS에다가 프롬프트를 길게 쓰지 않고 전기차 타이어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챗GPT가 15개의 페이지를 검색해서 이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줬고,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했더니 아까와 유사한 형태의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인터넷 검색을 통해 꽤 괜찮은 보고서를 작성해봤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 사실 챗 GPT의 웹 검색은 빙 브라우저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결과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정말 우리에게 최선의 정보일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거짓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좋은 자료를 찾아서 챗 GPT에게 참고하라고 줄 수도 있어요. 좋은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제공하거나 좋은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이어 시장의 전기차 타이어 트렌드를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할 텐데요. 먼저 글로벌 타이어 기업들의 ESG 리포트나 혹은 IR 리포트를 챗 GPT에게 하나씩 제공하면서 기업의 전기차 타이어 전략을 분석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이 기업들의 전략을 종합해서 글로벌 타이어 산업의 전기차 타이어 트렌드를 도출해 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는 챗 GPT에게 한 번에 많은 양의 작업을 시키게 되면 챗 GPT는 이 작업들을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업하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최대한 단계를 쪼개가지고 이 대화 속의 결과물들을 저장시킨 다음에 이 맥락을 활용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쉐린의 ESG 리포트를 정리해달라고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을 학습시키는 제 프롬프트인데요. 파일을 업로드 하신 뒤에 기업명의 어떤 전략을 정리해주세요. 관점별로 구조화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최대한 가져오도록 프롬프팅을 했고요. 첨부 파일에 있는 내용만 활용하도록 이 아래에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챗 GPT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아니면 챗 GPT가 유추하는 어떤 새로운
상상들이 불완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 파일 안에서만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글로벌 타이어 회사인 한국타이어와 브리지스톤 파일도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챗 GPT에게 미쉐린 타이어 전략, 브리지스톤 타이어 전략, 한국타이어 전기차 타이어 전략을 학습시켰고요. 이제 이 아래에다가 세 기업의 전기차 타이어 전략을 종합해가지고 전기차 타이어 산업의 트렌드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트렌드를 도출하는 프롬프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먼저 롤플레이를 이렇게 시켰고요. 이렇게 목표로 이 타이어 기업의 공통점을 찾아서 전기차 타이어 제품 및 생산 트렌드를 도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밑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영어를 작성하고 보고서 형식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반영하고 그리고 사전 지식 추측하지 말고 예쁘게 구조화를 해달라 라고 했고 그 밑에 보고서 형식까지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의 전기차 타이어 전략 밑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고요. 영어로 먼저 작성하게 한 뒤 한국어로 번역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차 타이어 산업에 대한 트렌드 분석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높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반드시 이 보고서를 검수하고 틀린 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과물을 얻긴 했는데 프롬프트도 굉장히 길고 이 과정도 굉장히 깁니다. 이러한 과정들과 이 긴 프롬프트들도 GPT-S로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GPT-S 설정을 해줬고요. 이 지침을 아까와 조금 다르게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의 프롬프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대화를 하면서 티키타카를 통해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페이즈로 단계별로 대화해서 답을 얻도록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페이지를 나누어 가지고 GPT-S를 만드는 법은 이 위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직접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방금 제가 만든 GPT-S에다가 아까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직접 했던 과정을 간략화해서 결과물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GPT-S에다가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만 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업로드 했을 때 미쉐린에 대한 내용, 업로드 했을 때 브리지스톤 내용, 업로드 했을 때 한국타이어 내용을 정리를 해줬고요. 분석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간결하게 프롬프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확실히 영어를 경유하지 않으니까 분석 보고서 내용이 조금 짧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영어를 경유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센스 있는 분이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최신 동향까지 반영하도록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레그 기법을 활용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그를 활용한다고 해서 챗GPT의 답변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레그로 얻은 답변도 여전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직접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챗GPT는 우리의 훌륭한 조수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둘째, 보안에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중요한 정보나 너무 개인적인 정보는 업로드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픈 AI에서 팀 플랜을 이용하면 대화 내용을 학습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픈 AI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민감한 정보는 가능하면 올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챗GPT로 시장과 산업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레그, 즉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뒀죠. 이 방법을 쓰면 챗GPT의 기존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신 정보나 전문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을 GPT-S로 자동화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복잡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고품질의 보고서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실무에서 이 기술들을 활용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여러분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실무 생산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